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보수, 유지보수 계획 수립하기와 유지보수 인력 교육하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보수의 3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와 59페이지에서부터 8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무선통신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NCS 무선통신망 구축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NCS의 FM 길라잡이 김호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통신망, 그 무선통신망의 맥을 짚어드리는 김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선통신망 구축의 시공과 운영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유지 보수에 대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강사님, 시공도 중요하고 이 운용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유지 보수를 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구축된 무선통신망도 유지 보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구축된 무선통신망의 유지 보수 계획 수립과 유지 보수 인력의 운영 계획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무선통신망 유지 보수를 위한 인력의 교육도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지 보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유지 보수를 잘못해서 큰 사고나 재난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욱 중요한 그런 내용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강사님, 오늘도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네,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NCS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유지보수 계획 수립하기와 유지보수 인력 교육하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선통신망 구축 환경에 따라 설비별 유지보수 대상 내역을 예측하여 작성할 수 있다. 유지보수 내역 예측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된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소요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운용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 항목을 포함하는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장비, 보수 부품, 측정기, 공구를 확보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유지보수 운영 절차를 기반으로 작성된 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라 유지보수 인력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유지보수 매뉴얼을 기초로 유지보수 인력에게 응급조치, 장애 처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무선통신망 유지보수를 위해 세부적인 유지보수 분야별 배치 인력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유지보수 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선수학습으로 무선통신망 구축 운용 지원, 무선통신망 시험, 무선통신망 구축 시공, 무선통신망 구축 장비 발주가 있으며 핵심 용어로는 무선통신망 개통도, 무선통신망 구성도, 무선통신망 유지 보수, 시험 측정기, 장애 발생 유형, 장애 처리 절차, 구축 환경, 유지 보수 매뉴얼, 무선통신 장비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좀 학습 목표가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수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강사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없겠죠? 네. 자,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보수 수립 및 인력 교육에 대한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과 함께 무선통신망 구축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의 강한 여자 한윤서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배우는 내용 중에 유지보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네. 무선통신망의 유지보수는 네. 발생 가능한 고장 및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 시험, 점검, 정비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최적의 통신망을 유지하여 통신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지보수와 인력 교육 부분에서는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떨리는데 그렇다면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먼저 무선통신망 유지보수 대상으로는 크게 안테나부, 송수신부, 중계기, 기타 부대 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보수 대상이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별 기술 인력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유지보수 대상들이 있고 또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네요. 그럼 유지보수 대상 중에서도 유지보수의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지보수의 적용 범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유지보수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무선통신망 구축과 무선통신망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통신망 구축에는 기지국 무선망 구축, 인빌딩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철탑 시공 및 유지보수, 관제센터 구축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중계기 구성에는 점대점 구성, 중계 구성, 점대 다점 구성이 있습니다. 공중선부에는 안테나, 도파관, 철탑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내역 예측에 따른 유지보수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도입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 노하우를 보유한 기술 지원팀을 활용하여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망 운영이 되도록 합니다. 첫째, 전담 유지보수 인력 양성 계획, 제품 공급사 등과 같은 유기적인 유지보수 계획과 관리자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항상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둘째, 무선통신망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이력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장애를 사전 예방하며 시스템 환경 설정과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설치합니다. 또한 예비품 확보로 장애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하여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한 장애율을 감소하도록 합니다. 셋째, 검증된 유지보수 경험을 활용하여 수행 조직의 유연한 운영과 유지보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업무 수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무선통신망 관리 절차가 되겠습니다. 무선통신망 관리 절차는 먼저 고장 사항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중단, 긴급 복구, 장애 복구 및 예비 카드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복구 조치를 하고 기록 관리를 합니다. 복구 완료 후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인력 운영 계획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네, 인력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인력 운용 계획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네, 유지보수 기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네. 다음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와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해당 무선통신망에 유지보수할 수 있는 최소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입 인력은 담당 분야별로 대상 무선통신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 언어를 모두 수용하여 유지보수 및 개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운영해야 합니다. 이제 유지보수 계획 수립과 네. 인력 운영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서 함께 실습을 해볼까요? 네. 먼저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보수 대상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장애관리 행동 요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장애 요청 처리 절차 분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 접수 및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고객, 내 외부 부서로부터 인지된 이벤트 내역을 확인하여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장애를 식별합니다. 식별된 장애는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핵심망, 접근망, 데이터망 장애인 경우 장애 통제 그룹에 보내고 주요 장애인 경우 장애 보고 체계에 따라 장애 사항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중계기, 기지국, 전송망, 전원 장애인 경우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장애 일선의 처리 그룹으로 이관합니다. 장애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수 및 인지된 장애 내용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장애 조치 사항 모니터링 및 장애 사항이 변동되면 장애 보고 체계에 따라 장애를 보고합니다. 장애 통제 그룹을 판단하여
다른 그룹의 지원이 필요하면 빠른 지원을 요청하고 장애 조치가 완료되면 장애 해결을 관련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장애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상태 및 현상을 파악하고 유사 장애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 조치 방법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장애 조치 방법 및 변경 영향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장애 조치 방법을 결정합니다. 최종 결정된 조치 방법의 적용을 위해 공조가 필요하면 요청합니다. 장애 해결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가 발생되지 않으면 다시 장애 조치 방법을 도출합니다. 장애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인지 그룹으로부터 이관된 장애를 검토하고 현상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장애에 대한 장애 조치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관리 프로세스로 이관합니다. 장애 처리 현황 통보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미해결된 장애는 심각도 및 긴급 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을 조정하고 비상 복구 체계를 가동합니다. 장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해결을 관리자 및 관련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해결된 장애 처리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기록하여 장애 종료 보고가 필요한 장애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종료합니다. 장애의 근본 원인 분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 요청하거나 종료합니다. 요청 접수 및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센터 및 외부 부서로부터 받은 요청을 접수하고 기록합니다. 요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요청 반려 시 반려 사유 통보 후 종료합니다. 서비스 개통 요청인 경우에는 변경 관리 프로세스로 이관합니다. 용량의 증감설 요청인 경우 용량 관리 프로세스로 이관하며 요청 일선 처리 그룹이 자체 해결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청 2선 처리 그룹으로 이관합니다. 장애관리 행동 요령을 실행하고 관리해 볼까요? 네. 먼저 장애를 접수하고 접수된 장애 내용은 모두 기록 관리합니다. 장애 요청자, 이름 및 전화번호, 부서 및 위치, 장애 내용, 긴급도를 기록을 해야 되는군요. 네. 요청자 한윤서, 장애 내용은 통화 연결 끊김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네. 장애 기록 관리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는 네. 장애 조치 보고서나 장애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긴급장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럴 경우 먼저 응급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역시 윤서 씨네요. 음. 자, 윤서 씨, 이제 윤서 씨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네. 장애 복구 조치를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기록하며 관리 책임자에게 구두 보고해야 합니다. 갑자기 막 의지가 불타는데요. 그거 보고할 사람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고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갈게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장애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최초 보고를 실시하면서 5분 내로 사항을 전파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상위 책임자에게 중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 복구 내용 및 향후 대책을 장애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장애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강사님, 아이고야, 힘들어. 제가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이제 장애가 복구되었잖아요. 그럼 장애 발견자에게 정상 가동 및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정상 가동되었음을 공지하면 됩니다. 그럼 장애관리 행동 요령이 완료가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죠. 바로 이런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예방 점검 항목에 반영하며 장애 일지 중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장애 복구 지침 내용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통계를 관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장애 관리 행동 요령 잘 아시겠죠? 정말 이렇게 직접 장애 발생을 가장하고 실습을 해보니까 진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장애 조치 수행 절차의 표를 다시 한번 잘 봐두신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립된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네. 인력 운영 계획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젠 인력 운용을 잘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인력 운영을 잘 해야겠죠. 그런데 잘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잘한다는 건 유지보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렇다면 잘 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유지보수 인력의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유지보수 인력 교육하기 계획과 장애 처리 교육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제가 또 교육에 일가견이 있잖아요. 어깨에 힘을 딱 넣고 인상을 이렇게 빡 쓰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교육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그렇죠. 제가 몰라가지고. 유지보수 운영 절차를 기반으로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 유지보수 인력을 교육하면 됩니다. 그럼 강사님과 함께 요즘 시대처럼 배워볼까요? 그럴까요? 네. 유지보수 인력 교육하기, 유지보수 조직 구성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분야별 유지보수 유경험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유지보수 조직을 구성합니다. 무선통신망 구축의 유지보수 협력업체 및 제품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체계적이며 단일화된 지원체계 확보를 통한 동반자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24시간 365일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타 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조직 내 인력을 확보합니다. 유지보수 인력 산정 및 필요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지보수 인력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정 유지보수 인력 산정을 위해 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규모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시설별 시스템 개통도 및 단위 장비의 레이아웃 도면을 활용하여 장비의 편성과 배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통신망의 규모를 파악합니다. 유지보수 운영 절차 매뉴얼을 활용하여 통신망의 사용 목적과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적정 인력을 산정합니다. 유지보수 필요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망의 규모나 운영 방식, 유지보수 방법 등을 적정 인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지보수 인력의 전문성 수준의 정도를 소요 인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단위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의 월간 또는 연간 발생 건수를 반영하고 단위 장비와 시스템 유지보수의 개인별, 직급별 투입된 시간을 조사합니다. 수시, 일상, 주간, 월간, 반기, 연간 등의 주기별 유지보수 발생 건수와 단위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시간을 산출합니다. 끝으로 단위 장비 및 시스템의 점검 주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전문가를 투입합니다. 유지보수 인력 선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지보수 사항별 투입되는 전문가의 수준이 다르므로 사항별 투입할 전문가의 수준을 정하여 배치합니다. 개인별, 직급별, 숙련도에 따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적정 표준 시간을 정하고 유지보수 단위별 투입된 시간을 조사, 분석하여 인력 산정에 반영합니다. 직급별, 숙련도별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여 휴가 등의 결혼이 발생될 경우 즉시 투입합니다. 시설의 중요도, 시스템 규모 이외의 사항도 유지보수 인력 산정에 반영합니다. 유지보수 교육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과 자체 유지보수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정 유지보수 인력 선정에 반영합니다. 비상 계획 수립 및 수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장비에 주는 영향 범위 및 손실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재난 및 재해 등의 위험 유형을 정의합니다. 재난 재해를 포함한 비상시 대응 절차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먼저 비상시 대응 조직 및 역할 정의를 합니다. 인력, 건물, 전원 설비, 공조 및 항온 항습 설비, 통신 설비, 시스템 등의 피해 상황 파악 절차,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정의하되 피해 설비 및 피해 장비에 대해 복구 전까지의 대체 처리 방법과 복구 우선순위 선정, 복구 절차를 포함합니다. 끝으로 외부와의 연락 및 통신 대책을 강구합니다. 비상 계획 및 복구 계획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하고 필요시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비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 활동은 협력사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작성 및 연락 우선순위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비상시 및 복구 활동에 소요될 자원에 대한 확보를 합니다. 유지보수 인력의 장애 처리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장애를 파악하여 모의 훈련을 통하여 효과적인 장애를 관리하고 상황에 대비하여 주기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응급조치 요령을 습득하고 신속히 장애 원인을 파악하여 복구함으로써 장애 이상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훈련 목적에는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와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포함합니다. 훈련 대상은 망 구축 담당자, 서비스 데스크 요원, 장애관리 책임자, 문제관리 책임자, 문제 분석가, 협력업체, 장비 공급사 등이 참여합니다. 훈련 내용에는 훈련의 방법과 절차, 점검 사항을 포함합니다. 장애 발생 예상 요인을 선택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모의로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고 팀별, 개인별, 역할, 의사소통 방법, 임무를 숙지하고 점검하며 응급조치 방법, 장애 원인 분석, 업무 복구 절차를 점검하며 비상연락망, 상황 전파, 보고 절차 등을 점검합니다. 훈련 절차는 순차적으로 수행되며 환경 구성 및 장애 발생, 장애 전파, 장애 요인 분석, 장애 조치 및 비상 계획, 장애 처리 결과 보고, 훈련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강사님, 정말 유지보수 및 인력 교육에 관한 학습이 끝난 게 맞죠? 네, 일단 유지보수 수립 및 인력 교육에 관한 수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나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유지보수 인력 교육 실시와 성과를 분석하는 일이죠. 유지보수 계획과 인력 운용,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는 더 나은 유지보수와 인력 운용을 하려는 것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통신망 운영 인력 관리의 산출물 분석 및 수행 절차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선통신망 통신장비의 서비스 수준 관리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무선통신망 서비스 수준 관리의 준비 및 실행에 대해 명기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먼저 통신장비 서비스 항목 및 목표 수준을 정의할 수 있는지 분석, 그리고 통신장비 이력관리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 분석, 끝으로 사용자 만족 설문 결과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무선통신망 통신장비의 운용인력 관리 계획서 절차 분석에는 연간 운용인력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운용인력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도 분석합니다. 무선통신망 안테나의 점검 업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테나의 지지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용접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안테나 및 접지 커넥터가 부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클램프 용접 부위가 떨어지지 않았는지도 분석합니다. 안테나와 구동용 전원 케이블 간의 접속 부분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테나와 케이블 접속 부분에 변형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합니다. 끝으로 안테나와 케이블의 산화 여부도 점검합니다. 안테나 제어 시스템의 점검 업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을 인가할 때 표시창 및 전면 패널에 경고나 다른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안테나의 컨트롤러에 자동 포인팅을 위한 기준 위성 필요 파라미터는 입력이 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끝으로 각종 파라미터 등의 데이터의 변경과 저장은 잘 되는지 점검합니다.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선통신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용되기 위한 유지보수와 인력 교육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습 내용이 많아서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주파수보다는 제가 더 잘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학습 어떠셨나요? 저도 무선통신망 유지보수와 인력 운영, 그리고 인력 교육까지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무선통신망을 유지 보수하는 노하우까지 알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선통신망은 한 번 구축하면 장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선통신망 유지보수 대상으로는 크게 공중선부, 송수신부, 중계기, 기타 부대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선통신망 구축에는 기지국 무선망 구축, 인빌딩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철탑 시공 및 유지보수, 관제센터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이 있으며 무선통신망의 구성에는 점대점 구성, 중계 구성, 점대 다점 구성의 중계기 구성과 안테나, 도파관, 철탑 등의 공중선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도입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 노하우를 보유한 기술 지원팀을 활용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망 운용이 되도록 합니다. 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와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해당 무선통신망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해당 업체의 요구 조건에 맞춰 운영해야 합니다. 장애 요청 처리 절차는 장애 접수 및 분류, 장애 통제, 장애 처리, 장애 조치, 장애 종료, 요청 접수 및 분류로 이루어집니다. 통신장비에 주는 영향 범위 및 손실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재난 및 재해 등의 위험 유형을 정의합니다. 직무별 역량 및 평가 지표 분석에는 창의력과 적극성, 기획력, 유지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무선통신망. 저희와 함께라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대세는 무선통신, 그 흐름의 맥을 짚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